모두가 그가 외로운 고아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은 어린 시절 짝사랑이 엄청 위험한 스파이로 밝혀져 그와 결혼하면서 바뀐다. 아사노는 행복한 소년이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가족 전체가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는 상처와 붕대를 감은 채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이 일로 그는 너무 두려워서 어떤 친구도 사귀지 않으려 한다. 친구들이 다치는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유일한 친구였다. 그가 유일하게 대화하는 친구인 마츠미 요자쿠라.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고 둘 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그는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 3명의 남자아이들이 계속 같이 놀자고 친구가 되자고 하지만 그는 매일 거절한다. 반면 마츠미는 모두와 친해져서 남자들의 인기 아이돌이 되었다. 그녀는 아사노에게 다가가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친해 보이는 남자들과 가끔 어울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사노는 친구를 사귀지 않고 오히려 말을 돌려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고백한 3학년과 왜 안 만나냐고 반문한다. 그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 3학년 말이다. 그녀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도시락을 꺼내지만 막 그에게 먹이를 주려던 찰레. 학교 부교장인 희자가 한 입을 가로채 먹기 시작한다. 아사노는 그가 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해 놀란다. 한편 짜증난 마츠미는 그에게 가버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맛있는 집밥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사노에게 방과 후에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한 뒤 떠나기로 한다. 그날 늦게 아사노는 그의 사무실로 향한다.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방에 들어서자 희자에게 인사를 받고 차를 준비한 희자가 앉으라고 하며 말을 건넨다. 아사노는 희자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서 매우 불편하지만 희자가 마츠미에 대해 묻기 시작하고 왜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에 놀란다. 그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데 희자는 그녀가 3살 때부터의 마츠미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데 그들은 희자를 한 달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아사노에게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들을 어떻게 막았는지 그리고 3학년 남자를 때려서 그가 다시 마츠미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만든 이야기를 한다. 희자이 갑자기 칼을 꺼내자 아사노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는 재빠른 동작으로 칼을 아사노의 목에 대며 기도하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한 명의 흰머리 소녀가 창문을 통해 방에 들어온다. 그를 멈추게 하고 섬광탄을 사용해 아사노와 함께 탈출한다. 그는 잠시 후 저녁에 깨어나 자신이 낯선 얼굴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한다. 사회 불안이 발동해 그는 어디인지 혼란스러워하며 벽 쪽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마츠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형제자매들이고 그는 요자쿠라 가문에 속해 있다고요. 그녀는 모두를 소개해대요. 흰머리 소녀는 후유다 초록머리, 남자는 신조, 분홍머리 소녀는 신털복숭이 친구는 켄고 양동이 머리는 나나라고 래요. 그녀는 그들에게 모두 스파이 가족이라고 말하며 안심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디어 말해 안도감을 느껴요. 그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요즘은 스파이가 아주 흔하고 온라인으로도 예약할 수 있다고요. 그는 아직도 이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신조에서 총을 집어 들었는데 그것이 발사되어서 깜짝 놀라게 되고 몇 분 만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다. 후다가 그들에게 프리랜서라고 말하며 트러스트 팔롯에서 사업 활성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겐고는 헤이자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맏형이며 스파이 잡지에서 가족의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후다는 헤이자가 가족 전체에서 최고의 스파이이며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아사노에게 마츠미가 어렸을 때 큰 사고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 사고로 마츠미가 심하게 다쳤고 헤이자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맡았다. 그때부터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동생을 지키는 일에 집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아사노가 어린 시절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최근에 트위터에서 마츠미 암살 계획에 관한 온라인 제보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것이 헤이자가 아사노를 제거할 명분이 되었다. 갑자기 집안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고 모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피다가 그에게 헤이자가 그를 끝내기 위해 집에 들어왔음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아사노가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가 아마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할 거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5대 1로 싸울 때조차도 그를 상대로 한 평균 승률은 겨우 30%라고 한다. 그녀는 아사노를 향해 돌아서서 말한다. 그의 생명이 진정으로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마츠미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그들의 가문에는 가족을 죽이지 않는 불가침의 규칙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헤이자조차도 이 규칙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아사노가 할 일은 마스미와 반지를 교환하는 것뿐이고 결혼은 완성되고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그의 PTSD를 자극해서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는데 마스미가 말한다. 이와다에게 사람들과의 인연을 두려워하는 아사노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이와다는 무감각하게 굴었다고 사과하고 모두가 하이자에게 폭력을 가할 준비를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이미 방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신조를 향해 돌아서며 자신의 함정을 모두 파괴했다고 말하고 아사노를 넘기라고 명령하는데 이와다가 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잡는다. 그녀는 그를 공중에서 휘두르다가 땅에 내리꽂고 신조는 로봇팔을 사용해 그를 눌러 고정한다. 나나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뒤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켄고와 신은 아사노를 데리고 떠난다. 불행히도 헤이자는 다치지 않았고 특수 기술을 사용해 둘을 날려버린다. 그는 일어서서 그들에게 공격에 너무 많은 빈틈이 있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놀란다. 한편 후유유다는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고 헤이자는 거미줄 능력을 사용해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는다. 그리고 그녀를 지붕에 묶어버린다. 신은 켄고에게 아사노를 어딘가에 숨기라고 말하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천장에서 내려오는 드론 몇 대를 작동시켜 헤이자를 향해 사격을 시작한다. 한편 탱고는 그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고 마츠미와 함께 아사노를 숨겨진 액자 뒤에 숨긴다. 조금 후 헤이자는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모든 드론을 파괴하고 방에 들어오지만 마츠미와 아사노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소년을 넘기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총을 들고 개와 함께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헤이자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녀를 묶고 마스크를 벗기기 전에 그녀의 와이어로 묶고 탱고를 드러낸다.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스미는 아사노의 가면을 쓰고 자신을 드러내며 헤이자에게 아사노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헤이자는 아사노를 해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절대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으며 헤이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한다. 그녀는 절대 친구도 연애도 즐거움도 없을 것이며 심지어 인터넷 사용권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면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그는 그녀를 안으며 그녀는 울기 시작한다.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사노는 망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는 자신을 드러내며 마스미에게 말한다. 그녀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헤이자에게 이제 쓸모없다며 내쫓으라고 말하지만 아사노는 마스미에게 반지를 건네며 그녀를 가족으로 만들 준비가 됐다고 외칩니다. 마스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반지 하나를 꺼내 아사노에게 던지고 그는 뛰어올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헤이자는 훨씬 빠르게 움직여 거미줄을 이용해 두 사람과 반지를 마지막 순간에 포획합니다. 헤이자가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사노는 끈질김과 힘을 보여주며 줄을 끊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결혼을 완성하고 공식적으로 가족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스미는 그를 꼭 껴안고 후타는 괴로워하는 헤이자에게 이제 더 이상 아사노를 해칠 수 없으며 그를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아사노는 일어나 돌아가려고 하고 후타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지금은 헤이자에게 더 많은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침대에 누워 반지를 바라보며 오늘 겪은 미친 하루를 생각하다가 깊은 잠에 빠진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깨어나자마자 그는 눈을 뜨자마자 헤이자가 칼을 들고 그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본다. 그는 아사노를 찌르려고 하지만 그는 재빨리 몸을 굴러서 자신을 보호한다. 이 모습에 헤이자는 이것이 단지 친근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하며 감탄한다. 그는 헤이자가 자기 집에서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묻고 헤이자는 대답한다. 이것이 요자쿠라 가문의 전통적인 기상 신호라고. 아사노는 당연히 헤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헤이자는 이 모든 게 훈련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스파이가 되려면 눈을 거의 뜬 채로 자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러고 나서 전통적인 요자쿠라 아침 운동을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와이어를 이용해 그를 공중에 완전히 묶어버린다. 한편 마츠미는 그날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사노의 비명을 듣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달려가 보니 그가 공중에 매달려 있고 헤이자가 그의 몸을 억지로 늘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치지만 헤이자는 그저 시계를 보며 모두 집을 떠날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재빨리 마츠미와 가방을 챙긴 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아사노 집 안에서 폭탄이 터져 집이 산산조각 난다. 헤이자는 그들을 내려놓고 아사노의 집에 어젯밤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하라고 말한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츠미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그들에게 채타라고 말하고 마스미는 그를 도와 일으켜 세운다. 차 안에서 헤이자와 신조는 폭탄이 조작된 것을 알아낸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 폭탄은 부엌 안에 있었으며 이는 암살의 목표가 마스미였다는 의미다. 아사노는 매우 혼란스러워하지만 헤이자는 그들의 삶에서는 정보가 매우 빠르게 퍼진다고 답한다. 마스미의 결혼 소식도 불길처럼 퍼졌고 거의 모두가 알고 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왜 마스미를 목표로 삼았는지 묻는다. 헤이자는 그 답은 매우 간단하다고 답한다. 그는 마스미가 요자쿠라 가문의 10번째 가주라고 주장한다. 헤이자는 그들의 가게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며 수년 동안 항상 첩보 활동에 참여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혈통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요자쿠라 가문의 아이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세대에 한 명씩 요자쿠라 아이들이 아무런 초인적 능력 없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아이들은 항상 가문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헤이자는 우두머리가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두머리 없이는 요자쿠라 혈통과 그 초인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마스미가 가문의 정통 우두머리이고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패배자가 그녀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좀 화가 나 있지. 그들의 가문이 너무 오래되고 유명해서 적들이 엄청 많아. 요자쿠라 가문을 없애려고 하고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미를 제거하는 거야. 그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뒤에서 차가 다가오고 몇 명이 로켓포를 쏘기 시작했어. 운전자는 간신히 피하는 데 성공했지. 아사노는 겁먹었지만 헤이자는 완전히 침착한 것 같아. 그들의 차는 여러 기관총의 사격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야.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는 방탄차가 속도를 높이라고 운전자에게 말한다. 적들이 추격하며 강력한 기관총을 꺼내 들고 리무진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는데 헤이자는 차분하게 차를 마신다. 마스미는 그들의 애완견 골리앗이 최고의 운전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 말에 더 놀란 헤이자는 더욱 긴장한다. 적들이 로켓을 쏘는 동안 급커브로 인해 헤이자의 차에서 차가 넘치고 그는 화가 나서 지붕 위로 뛰어올라 그의 와이어로 모든 총알을 막으며 로켓맨이 또 다른 RPG를 쏘자 와이어로 완전히 파괴한다. 멋지게 적들을 제압한 후 와이어를 던져 추격하는 차량들을 잘라낸다. 폭파시키고 폭발하게 만든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온다. 그는 마츠미와 결혼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그의 책임도 마츠미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사노에게 총을 건네며 의심되는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하고 그의 집에 폭탄을 설치한 사람의 트위터 계정을 보여준다. 헤이자에 따르면 그는 살아있는 최고의 폭탄, 테러범 중 하나이며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한 가지 결점은 SNS 중독으로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노출하는 것이다. 그는 아사노에게 하루 종일 마츠미를 돌봐달라고 하며 자신은 참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일로 옮기라고 협박하며 그녀에게 작은 상처라도 나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쉬는 시간 동안 그는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는데 폭탄범이 두 번째 폭탄도 이미 설치했다고 트윗한 것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복도를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즉시 간호사가 무언가 필요한지 묻는 치료실 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자리를 피한다. 교실 안으로 돌아와 점심시간에 마츠미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러다 갑자기 세 번째 폭탄도 설치되었다는 알림을 받는다. 그는 패배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마츠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는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세 명의 구스가 다가와 그에게 초콜릿을 건네고 놀랍게도 그는 기꺼이 받아먹는다. 그들은 그가 왜 그러는지 놀라며 묻는다. 전에 그와 말도 하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된 거냐고. 아사노는 자신의 사회 불안증을 완전히 잊었지만 다시 서서히 찾아오며 의식을 잃는다. 그는 보건실에서 깨어난다. 마츠미가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착한지 생각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맞는 사람인지 확신하는지 묻는다. 그는 어릴 적 친구였음에도 그녀의 가족이나 그녀가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듣고 마츠미는 그의 머리를 가라테로 내려치며 그가 틀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미친 가족에 들어온 건 그 자신이며 사실 그녀는 항상 그와 결혼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 말에 그는 조금 안심하는데 갑자기 폭탄을 발견한다.
천장에 설치된 폭탄이 곧 폭발하려 하고 있다. 폭탄이 큰 폭발과 함께 터지며 방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하지만 아사노는 소파 밑에 숨겨서 마스미를 구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폭탄범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트위터에 업데이트를 올려 아사노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직 마스미에게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벗고 그리고 확실히 그에게는 그의 셔츠에 붙은 작은 폭탄이 곧 폭발 직전이었다. 그는 폭탄범이 아사노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사노를 폭탄으로 만들어 그것이 반드시 마츠미에게도 맞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는 마츠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놀랍게도 하이즈가 그가 전선에 매달려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한다. 하이즈는 그의 행동을 칭찬하며 자신의 일이 빨리 끝나서 그들을 확인하러 왔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폭탄을 바라보며 한 가닥의 전선이 안으로 들어간 것을 깨닫는다. 폭탄의 타이머를 멈춰 아사노를 확실한 죽음에서 구했다. 희재는 아사노에게 이제 그들이 가족이며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사노가 자신의 소중한 여동생과 결혼한 것을 미워하지만 아사노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도 내놓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아사노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폭탄을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다른 형제들도 방에 도착하고 신조는 수갑찬 폭탄범을 희재 발 앞에 데려온다. 희재는 폭탄 옆에 있는 철사로 그를 묶고 하늘로 던지는데 그곳에서 폭탄이 터진다. 야스키라 가족과 신조는 소파에 앉아 환상적인 불꽃놀이를 지켜본다. 다음날 아사노는 악몽에서 깨어난다. 그 꿈에서 그는 무츠미가 납치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본다. 깨어난 후 그는 약간 멍한 기분이 들고 강아지 꼬리를 밟아 팔에 귀여운 깨무는 상처를 입는다. 그는 내려와서 무츠미에게 바로 치료를 받고 무츠미는 강아지들의 행동에 사과하며 귀엽게 강아지와 놀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의 꿈이 얼마나 슬펐는지 상기시켜주고 절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는 후택에 다가가서 자신을 훈련시켜달라고 애원하며 더 강해지고 싶어래. 그는 자신이 마지막까지도 무츠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장해. 운이 좋아 간신히 그녀를 구했지만 희재 덕분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야. 그녀는 그에게 너무 순진하다고 말하며 그렇게 빨리 강해질 수 없다고 보여줘. 그녀는 3살 때부터 다양한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6살 때 첫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한다. 이는 야스키라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도 무술을 완전히 익히는데 3년이 걸렸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녀는 감정만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가 순진하다고 말하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 그녀는 그가 야스키라 전면전에 뛰어들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아마도 누구나 가장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신이 나지만 그녀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가 야스키라 가문에 한 달 동안 완전히 머물러야만 진짜 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 그냥 머무르기만 하면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자마자 함정문이 작동하고 간신히 가장자리를 붙잡으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보입니다. 후유타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이 말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스키라 가문 전체가 치명적인 장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파이 훈련을 위한 함정들이니까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가 살아남으면 그녀는 더 훈련시킬 거야. 다음날 아침 그는 가장 못생긴 새의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지만 제 시간에 깨지 못해서 방 안에 폭탄이 터지고 만다. 그는 어떻게든 영이 가득한 방에서 빠져나오지만 또 다른 함정을 활성화시킨다. 바로 화염방사기다. 그 뒤에서 나타나서 길을 막으며 불길이 그를 향해 번지고 그는 복도를 달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는 아침 식탁에 도착하고 마스미가 그의 상처를 돌보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모든 함정을 피할 수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함정이 자신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데 이 말에 그는 놀란다. 하지만 신은 함정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함정을 피하고 해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컴퓨터에 의해 진 멤버로 인정받아 함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녀는 또 보통 한 사람이 모든 함정을 통과하는데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아사노가 논쟁하려 하기 전에 그는 배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후타는 그를 바라보며 이 집의 모든 음식에는 소량의 독이 섞여 있다고 설명한다.
그 독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인데 죽지 않지만 확실히 설사를 하게 만든다. 그는 즉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지만 그곳이 완전히 잠기고 열리지 않으며 그가 자물쇠를 따고 모든 코드를 해독할 때까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아사노의 지옥 같은 일상 루틴이 시작되고 가족 모두가 폭발하기 전에 새를 멈출 수 있었지만 아사노는 결국 또 다시 그것의 희생자가 됩니다. 냉장고에는 레이저가 가득 차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만 드론을 이용해 필요한 것을 얻는 신이나 초인적인 속도를 사용하는 후택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사노는 함정을 작동시키고 즉시 발사되는 기관총들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TV를 켜기 위해서는 총을 사용해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쏘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동이 너무 강해서 매번 넘어지고 맙니다. 점심시간에 그는 아직도 독에 익숙하지 않거나 무추미의 도덕적 도움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의 코드를 해독하지 못합니다. 지원하며 그가 목욕을 하려고 할 때 샤워는 그가 싫어하는 러시아 신문 생존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다음날 그는 학교에 가서 완전히 시체처럼 보이며 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 그는 기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휴식 중에도 30km짜리 셔츠를 입도록 강요받았다. 또 다른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는 침실로 돌아가려다 하지만 책상에서 일하다 잠든 무추미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 위에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의 열정에 영감을 받아 일하러 가면 밖에 나가서 사격 연습을 시작해요. 무추미가 깨어나서 그를 안으로 데려가 차를 대접하며 편히 쉬라고 말해요. 이미 그녀를 지켜준 적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고등학교 때 자신이 인기가 많았던 것에 질투한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던 일을 떠올려요. 그들은 그녀를 헛간으로 끌고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가위를 빼앗았어요. 그들이 손에 쥔 가위를 빼앗고 자기 머리도 자르기 시작했어요.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를 멍청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고 도망쳐서 무추미가 머리를 자르는 일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더 강해질 것이고 항상 그녀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한 뒤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는 마침내 새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 쉽게 차단한 후 레이저 함정을 능숙하게 피하며 거실로 내려가 권총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쏴서 TV를 켭니다. 신조가 그의 실력을 칭찬하지만 아사노는 아직 채널을 바꾸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신이 방 안으로 들어와 신조에게 건네줍니다. 아사노의 진행 상황 보고서입니다. 그가 여기 온 이후로 그날 나중에 선체 책임자가 그에게 독가스 탈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기본 독성 음식을 견뎌내며 살아남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고 나서는 다시 아프게 되고 화장실로 달려가다 다시 코드에 갇히게 됩니다. 갑자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그를 거의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서 발견합니다. 후타는 즉시 그를 군에서로 데려가 검사를 합니다. 그는 열이 난 이유가 피로 때문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의 피부를 벗기는데 그가 가짜 몸수트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훈련으로 인해 온몸이 찢기고 멍들어 있었다. 그는 마츠무가 걱정하지 않도록 털이 많은 친구에게 몸수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버킷 헤드에게 치유를 받으며 그렇게 했다. 그녀는 그의 성과가 뛰어났다고 말하며 그것은 자신을 죽도록 훈련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코딩에 관한 책을 건넸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책을 읽을 때까지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에야 다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그는 화장실의 자물쇠를 따는데 성공하며 모두가 축하한다. 그는 드디어 요자쿠라 하우스 멤버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컴퓨터의 승인을 받았다. 그의 공포 속에서 신조는 100kg의 셔츠를 꺼내며 이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이 함정을 일반 난이돼서 어려움으로 바꾸자 그는 깨닫는다. 그의 모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자신과 마스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마스미는 다시 아침을 준비하고 있고 아사노는 속옷을 입으려고 부엌에 들어간다. 그는 마치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듯 그를 쳐다보며 자신이 이상한 환상과 욕망에 대해 걱정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그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하며 그저 분장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아름다운 금발 여성이 문 앞에 나타나서 모든 일이 괜찮았는지 묻는다. 아사노는 그녀가 누군지 모르지만 마츠미는 곧장 변장을 한 켄고임을 알아본다. 그는 즉시 아사노를 덮쳐서 그를 당황하게 하려 하지만 마츠미가 그만두고 아사노를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그때 하이즈도 부엌에 나타나 마츠미에게 작별 키스를 청하고 떠나려 하자 그녀는 너무 참지 못해 켄고와 하이즈 둘 다 머리를 한 대씩 때린다.
그날 늦게 그는 혼자 임무를 떠나려는 신조를 만난다. 아사노가 위험한 임무인지 묻자 신조는 난이도 낮은 임무라고 말한다. 그냥 위조돈 거래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야. 아사노는 그에게 행운을 빌며 마스미와 함께 학교로 출발한다. 학교 건물로 걸어가던 중 높은 속도로 달리던 공의 아사노를 거의 치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눈조차 깜빡하지 않고 공을 잡아내고 믿기 힘든 힘으로 다시 던진다. 그 후 오후에 둘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점심을 먹으며 마스미가 아직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훈련 덕분에 그의 힘과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너무 조용히 걷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닌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후 그녀는 오늘 학교 끝나고 시간이 되는지 묻고 있어요. 그녀가 일을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아사노는 분명히 동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책상에 앉아 많은 서류를 빠르게 검토하며 아사노에게 무엇을 할지 지시하기 시작해요. 그가 점점 더 많은 문서를 가져오면 그녀는 그것들을 초고속으로 분석하고 그 안의 오류와 문제점도 찾아내요. 그녀는 아사노를 그녀의 파로 만들고 이메일을 보내라고 시킨다. 일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늘리기 위해 아사노에게 하이즈가 만든 위조 이혼 서류는 무시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결혼을 깨뜨리려는 시도라고 한다. 서류를 넘기던 그녀는 켄고가 쓴 보고서 중 하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가 나서 아사노를 켄고의 방으로 데려간다. 그 방은 그의 옷으로 가득 차 있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차서 무스우미가 나와라고 말하자 그는 마법처럼 클로브 위에 나타난다. 무더기 위에 무스미는 그에게 보고서를 완성해서 바로 제출하라고 말한다. 겐고는 그녀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초밥을 먹기 시작한다. 무스미에게 할머니처럼 굴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말에 그녀가 화가 나서 손목 수갑을 잡는다. 야스키라 스타일의 처벌을 내리기 위해 겐고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방을 탈출하기 위해 언덕에서 뛰쳐나온다. 그의 훈련 덕분에 아사노는 더 빨라졌고 즉시 길을 막는다. 하지만 켄고는 더 똑똑해서 무츠미가 되어 방심하게 만든다. 그는 밖으로 달려 지나가고 화난 무츠미는 집의 겨울잠 모드를 활성화한다. 집 주변에 거대한 벽이 솟아오르면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그녀는 아사노에게 이 모드가 활성화되면 이 집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신조는 에어벤트를 기어가며 거대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한다. 이것은 이미 유통된 가짜 화폐의 60%를 시장에 내놓은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것이다. 그는 덕트를 통해 이동하며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모든 안전조치를 설계한 매우 똑똑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애플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현실과 달리 그의 안경은 사실 유용하게 작용한다. 그는 용기를 통해 용기 안에 숨겨진 가짜 돈을 볼 수 있다. 그는 하치에 내려가서 비밀 케이스를 찾고 해킹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는 쪽지의 액자 사진을 얻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기 전에 경보가 울리고 그는 도망치기 시작한다. 야스키라 집으로 돌아와서 무츠미는 방 하나하나를 차례로 확인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저구에선 장치를 사용한다. 그의 흔적을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아사노는 그녀가 가진 취미의 많음에 감탄한다. 그녀가 최근에 만든 그림을 보며 말이다. 그들은 그 다음 신의 방으로 간다. 신은 바쁘게 신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리 잘하지 못한다. 그들은 다음으로 버킷 헤드의 방으로 간다. 그가 캥거를 보면 폭발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마침내 헤이제의 방으로 향하는데 방 전체가 무츠미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사노는 켄고가 도망쳤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무츠미는 집이 봉쇄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갑자기 다른 형제자매들이 무츠미와 아사노를 만나 켄고를 찾았는지 묻는다. 그때 갑자기 아사노가 무언가를 듣고 돌아서서 모나리자의 얼굴에 켄고가 있는 것을 본다. 알고 보니 그가 액자 안에 숨어 있었어요. 켄고는 즉시 도망쳐서 모퉁이를 돌고 아사노가 그를 따라가지만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넘어집니다. 무츠미가 달려와 그를 확인해 보니 머리를 부여잡고 땅에 누워 있었고 켄고가 액자를 그에게 던지고 벽 속 빈 공간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합니다. 무츠미는 크게 소리치며 그가 반드시 폐쇄 조치를 뚫을 방법을 찾았다고 주장하며 화가 나서 켄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곧 폐쇄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말하면서요. 아사노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즉시 그를 수갑 채우며 주장한다.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며 지금 켄고가 아사노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그녀는 이번 봉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켄고가 아사노와 자리 바꾸기를 했고 그를 숨겼으며 무츠미가 봉쇄를 풀면 도망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켄고는 패배를 인정하고 가면을 벗으며 함께 그녀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찾기 시작한다. 그날 늦게 아사노는 무츠미가 만든 카레를 먹는데 매우 맛있다. 그래서 비밀 재료를 묻자 무츠미는 시안 화물을 답한다. 아사노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전화를 받으러 간다고 핑계를 댄다. 그가 전화를 받자 신조가 반대편에서 무츠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친다. 그들은 영상통화를 연결하고 신조는 총격전을 벌였다고 울면서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적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이제 총알이 다 떨어져 무기가 없다고 한다. 그녀는 아사노에게 신조가 매우 뛰어난 스파이지만 오직 무기에만 의존한다고 말한다. 무기가 없으면 그는 완전히 겁쟁이가 된다고 한다. 그녀는 아사노에게 신조에게 무기를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묻고 그는 즉시 동의한다. 그는 옷을 차려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고도로 보안이 철저한 건물에 들어가 복도를 걷기 시작한다. 불행히도 그는 충분히 빠르지 못해 경비원에게 붙잡히고 그가 머리에 총을 겨눈다. 그는 훈련을 떠올리며 총을 밀어내고 팔을 잡아 관절을 꺾은 뒤 팔꿈치로 얼굴을 연달아 가격한다. 이 소리를 듣고 여러 경비원들이 현장에 도착한다. 그는 무릎으로 한 명의 얼굴을 가격하지만 다른 경비원에게 붙잡힌다. 세 번째 경비원이 그를 찌르려고 하지만 그의 옷이 보호해주고 그를 밀쳐내기 전에 마지막 남자의 고환을 부수며 승리를 확보한다. 놀랍게도 또 다른 경비원이 도착하자 그는 재빨리 신조가 준 총을 잡아 그것으로 강력한 정의 충격을 발사하여 즉시 그를 무력화시킨다. 마침내 신조를 찾은 그는 즉시 간신히 몸을 붙잡으며 그의 얼굴에 계속 문지르며 총에 대해 감사한다. 갑자기 더 많은 경비원들이 방에 들어오지만 신조의 성격이 변하며 순식간에 모든 경비원을 쏘아 죽이고 액자에 넣은 쪽지를 아사노에게 준다. 그는 방을 나와 모든 깡패들을 아주 쉽게 처리하며 모두를 총으로 쓰러뜨린다. 마지막 무리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공중에서 그것을 쏘아 터뜨린다. 그는 아사노를 데리고 건물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사노는 저격수에게 다리에 총을 맞고 만다. 그는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진다. 한편 저격수는 신조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한다. 신조는 아사노가 살아남도록 명령에 따라 총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아사노는 신조가 좋은 그림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 무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에게 포크를 던지고 그는 그것을 잡아 저격수의 총신을 향해 쏘아 반가세를 잘못 당기게 만든다. 이로써 그는 총을 잡을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된다. 그리고 적을 쏘아 아사노의 목숨을 구한다. 밤이 되자 신조는 돌아서기 시작하며 아사노를 등에 업고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한다. 아사노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만약 신조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즉각적인 죽음에서 구해준 덕분이다. 한편 거지가 다른 시설에 들어가 망치를 들고 모든 경비원을 때리며 그들의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위치를 알려주지 않자 그는 그들을 때려 죽이고 다음 목표인 아사노의 사진을 꺼낸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며칠이 흘렀다. 신조와의 공장 총격 사건이 있었다. 아사노의 다리는 꽤 회복됐고 새 스파이 가족, 멤버인 아사노는 외딴 길 옆거리를 걷고 있다. 벌써 어두워졌지만 그는 미츠미와 통화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휴대폰으로 미츠미에게 도시의 특별한 관람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녀는 그 도시의 특별한 관람차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한 커플이 끔찍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해요. 그 싸움은 그들이 겪은 가장 큰 싸움으로 빠르게 번졌죠. 하지만 관람차를 타고 난 후 그들은 모든 다툼을 잊고 다시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때부터 그 관람차는 인연을 맺어주는 관람차라 불리게 되었어요. 아사노는 그 이야기가 우습다며 킥킥 웃고는 그에게 말했어요. 다음 쉬는 날에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요. 관람차를 타는 동안 소문에 따르면 어떤 커플이든 함께 일몰을 보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자. 그녀가 계속 말하자 그는 조금 얼굴이 붉어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그는 도로 옆에 멈춰선 흰 세단을 바라본다. 그는 그것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것을 집중해서 본다. 그는 회색 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카락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아사노는 그곳에 서서 수상하고 무서운 남자가 천천히 돌아서서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응시한다. 마스미는 그가 더 이상 그녀에게 답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지금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멀리 뗀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그의 쪽으로 걸어와 아사노의 이름을 대며 신분을 확인한다. 아사노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이 낯선 사람에게 약간 겁을 먹고 계속 그를 관찰한다. 남자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경찰 신분증을 꺼내는 모습을 그는 자신을 호토라고 소개하며 코이즈미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그는 아산에게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괜찮겠냐고 묻는다. 거절할 선택권이 많지 않아 아사노는 그에 따르고 경찰서로 간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전구 하나만 켜진 어두운 조사실로 끌려간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호토는 노트북을 꺼낸다. 그리고 다크웹에서 발견된 사진을 그에게 보여준다. 그 사진에는 며칠 전 싸움에서의 아사노가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본 그는 깊이 흔들리며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진다. 그가 그 사진이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즈키라 남매는 자신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비밀 활동과 임무를 모두 은폐한다고 그에게 확신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사진이 다크웹에 올라간 걸까? 호토는 불법 총기를 사용하는 아사노 사적인 공간에 침입하는 모습. 미츠미의 애완동물이 운전하는 차를 쫓는 공공도로에서의 자동차 추격전. 아사노는 자신이 사실 이 사건들 중 절반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호토가 질문할 때 입을 다문다. 그를 지목하며 모든 범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운다. 호토는 그에게 자신이 충분한 경험이 있어 10대가 이런 대규모 활동의 전적인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의 공범들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 놀랍다. 그는 아사노가 비밀 조직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은밀히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관은 그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면 약속한다. 그들은 경찰을 도운 것에 대해 그의 처벌을 감경할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어. 그가 알고 있는 것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사노는 고자질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유즈키라 형제들을 떠올리며 눈빛이 매서운 채 아무것도 모른다고 선언한다. 호토는 그에게 진정하고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르며 숨기지도 않고 보여준다. 그는 봉지를 열고 유리잔에 흰 가루 같은 물질을 넣는다. 아사노가 지켜보는 가운데 호토는 그것이 단지 첨가된 미네랄일 뿐이라며 의심할 것 없다고 말해 행동을 감추려 한다. 하지만 소녀는 즉시 그것이 진실약임을 알아차리고 마시기를 거부한다. 호토는 은밀함이 부족한 대신 단순한 힘으로 보완한다. 그리고 아사노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얼굴을 잡고 액체를 목구멍으로 쏟아넣는다. 다행히도 스파이 가문에서 훈련받은 덕분에 그는 액체를 하나의 거대한 방울로 만들어 입 밖으로 뱉어낸다. 호토가 진실 감정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고 직접 폭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망치를 꺼내 탁자를 부순다. 아사노의 반사신경이 발휘되어 재빨리 피하고 근처 가방 위에 넘어간다. 그는 그 안에서 흐르는 붉은 액체를 보고 피라고 생각하지만 호토는 그의 두려움을 확인하며 최근에 살해한 마약 상임을 말한다. 그는 다시 그를 쫓아가 망치를 한 손에 들고 벽에 붙인다. 한 번 더 정보를 내놓으라고 기회를 준 후 그는 아사노를 때리기 위해 손을 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사노가 손을 피하고 대신 벽이 부서진다. 놀랍게도 그는 희자가 교묘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본다. 알고 보니 호토는 그의 오랜 친구로 야스쿠라 활동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는 아사노의 충성심과 저항력을 시험하기 위해 꾸며진 인물이었다. 결국 그는 그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다. 색깔들이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호택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음날 학교에서 부교장인 희자가 수업을 맡는다. 아사노는 극도로 피곤해 눈을 뜨려고 애쓰지만 조용한 교실 분위기에 잠시 눈을 붙이고 싶어진다. 눈을 감은 지 몇 초 만에 분필이 초음 속으로 그의 머리 옆을 날아가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본다. 그는 다시 완전히 깨어나 더 많은 코드를 사용한다. 희자는 그에게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분필이 날아올 거예요. 미츠미는 오빠와 싸우며 아사노를 과로하지 않게 막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사노는 잠이 적거나 필요 없도록 뇌를 훈련하는 것에 동의해요. 지우개로 하자는 짙은 연기를 내뿜어요. 그것이 나머지 반 전체를 잠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미츠미는 가스 마스크 덕분에 구해져요. 아사노는 잠들었지만 이 상태에서도 그의 훈련된 몸은 즉시 반응하여 날아오는 분필을 막을 수 있어요. 그의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아사노는 처음으로 임무를 맡게 된다. 놀이공원에 가서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커플을 찾는 임무를 맡는다. 그들은 은밀하게 그들을 밝혀내고 무기를 빼앗는 것이 임무이다. 공원에 앉아 있는데 미츠미가 나타나서 말한다.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그는 그녀와 함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좋은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 그녀가 그를 좋은 남편으로 볼 수 있도록 세계의 의심스러운 커플들을 보고 하나씩 찾아간다.
그들을 따라 다양한 롤러코스터와 게임을 즐기며 아사노는 계속해서 커플이 서로 맞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서로에게 로맨틱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는 그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장미를 들고 미츠미에게 주려고 한다. 처음 두 커플은 무해한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정장 차림의 마지막 커플을 레스토랑에서 몰래 따라간다. 미츠미는 그들에게 술을 사주기 위해 일어나고 아사노는 남자가 코트에서 상자를 꺼내는 것을 본다. 그는 싸울 준비를 하려고 자신의 총을 꺼내지만 그 남자는 단지 청혼하려던 것이고 상자 안에는 반지뿐이었다. 아사노는 안도하려 하지만 바로 그때 애정 넘치는 커플 사이에서 큰 싸움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남자는 테이블에서 걸어나간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으로 여자가 총을 꺼내 남자를 겨눈다. 그는 방역하며 총을 꺼내 그녀를 겨눈다. 식당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사람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한다. 미츠미도 그 속에 갇히게 된다. 정신 나간 커플이 서로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며 총알이 사방으로 날아다닌다. 아사노는 그곳에 있던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탁자 아래로 몸을 피한다. 그는 총을 꺼내 두 발만으로 정신병 커플을 재빨리 제압한다. 그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아사노가 일종의 구원을 해낸다. 놀이공원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아사노와 미츠미는 커플 메이커 관람차를 탄다. 그는 사격전에서 약간 손상된 장미를 그녀에게 건네며 함께 끝을 맺는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주기 위해 관람차가 올라가자 그렇게 받아들인다. 전설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운이 좋아서 오래도록 행복한 커플이 될지도 모른다. 며칠이 지나고 누군가 지난 4일간 가족 구성원 전체에 관한 가정 파일을 해킹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신은 조금도 잠들지 않고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마침내 해커를 역해킹 절차에 가두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해커는 오래된 신뢰받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 신은 마침내 해커를 물리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커가 어쨌든 아산에 관한 대부분의 파일을 얻은 것 같다. 신은 마침내 휴식을 취하고 방을 나서서 아사노와 마체우미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해커가 계속해서 아사노의 파일을 얻으려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아사노는 그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문제가 닥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깊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나중에 그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갑자기 아사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마츠미를 뒤로 밀친다. 날카로운 바늘 몇 개가 땅에 꽂히는 것을 겨우 피했다. 그는 기둥 뒤에 있는 날씬한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츠미와 함께 달아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무작위 골목길을 달려보지만 공격자를 따돌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와 마주하게 된다. 그는 스턴건을 준비하며 골목을 내려다본다. 하지만 공격은 위에서 오고 그는 어떻게든 막아내며 소녀를 밀쳐낸다. 그 캐릭터는 아사노가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에 흥분한 것 같다.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죽이고 싶어 한다. 마스미는 갑자기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는다. 그리고 아사노에게 이 스파이의 이름이 킬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여러 개의 바늘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여자는 결국 사랑에 빠진 남자들을 스토킹한다. 그리고 바늘로 그들을 죽인 후 따라다닌다. 이 말에 그 여자는 짜증이 난 듯 마츠미에게 다시는 그런 저속한 말로 자신을 부르지 말라고 한다. 사냥꾼 같은 말로는 절대 아니면 그녀가 그녀의 눈을 찌를지도 몰라. 그 소녀는 아사노에게 홀딱 빠진 것 같아. 그녀는 그를 처음 본 건 다크웹 영상에서라고 주장해 그 이후로 그녀는 완전히 그에게 반했어. 그는 지금 암흑가에서 꽤 유명하다고 말해. 아사노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꺼내며 그의 머리에는 지금 10만 달러 현상금이 걸려있다고 주장해 이게 걱정된다고 하며 그녀는 갑자기 바늘을 공중에 던져 그리고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위에서 떨어진다. 그녀는 지금 아사노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상금을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임무 중에도 절대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항상 피해를 수리하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임무 중에도 티켓을 사기 전에 결제한다. 심지어 마스미도 이게 꽤 멋지다고 동의한다. 키리가 아사노에게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하는 동안 그는 침착하게 물러서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자신은 마츠미와 결혼했고 그녀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키리는 이 말에 울기 시작한다. 마츠미는 단지 추한 생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마츠미가 아사노를 세뇌해서 자신 곁에 머물게 했을 거라고 말한다. 이 말에 그는 화가 난다. 하지만 입을 다문다.
그녀가 마츠미를 죽이고 아사노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하자. 하지만 하이제는 그녀에게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이 말에 마츠미가 하이제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지 묻자 그들은 혼란스러워한다. 키리는 야자쿠라 가문에서 아무도 하이제의 허락 없이 누구도 표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녀는 아사노를 죽이기 위해 그에게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사실 그는 자신의 파일 보안 코드를 그녀에게 주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해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 그녀는 돌면서 바늘을 뿌립니다. 하지만 모두 주변에 떨어지고 그녀는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 말하죠. 아사노에게 곧 만날 것이라고 하며 공격자의 몸 위를 뛰어넘어 걸어갑니다. 수업 후반 선생님이 새로운 전학생이 온다고 알리는데 그게 바로 키리입니다. 그녀는 매우 따뜻하게 인사하고 남자들은 벌써 그녀에게 빠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녀에게 아사노 옆에 앉으라고 부탁하는데 이는 놀라움을 줍니다. 그와 그녀가 자리로 달려가던 바로 그때 그녀는 일부러 넘어지면서 바늘을 그에게 쏘았고 그는 노트북으로 겨우 그 공격을 막았다. 그때부터 그의 하루는 바늘을 피하며 살아남기 위한 게임이 되었다. 키리는 그의 자리를 독침으로 가득 채우고 연필에 바늘을 꽂았다. 이것은 그에게 습관이 되었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무츠미와 함께 있을 때 그는 한 번도 보지 않고 모두 피했다. 이 모든 것 후에도 쫓고 쫓기는 게임은 계속돼. 둘 다 지칠 때까지 계속되며 키리는 책상 위에서 울고 있고 아사노는 그녀의 또 다른 공격을 막으며 좌절해서 많은 침을 공중에 던지고 그 침이 그부들 모두에게 박혀서 기절시킨다. 그녀는 이 기술이 누구든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며 반 전체의 아사노를 제압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무작위로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체포되고 키리는 이를 끝내기 위해 준비한다. 다행히도 마지막 순간에 무츠미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스토커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창문이 열리고 기리가 전에 기절시킨 공격자가 권총을 들고 뛰어들어 기리를 향해 총을 쏩니다. 다행히 무츠미가 그녀를 밀쳐내지만 자신은 총알에 스치듯 맞고 맙니다. 이 일에 아사노가 화가 나서 위에 있던 사람들을 밀쳐내고 공격자에게 스턴 총알을 쏴 재빨리 제압한 뒤 무츠미를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키리는 무츠미가 자신을 구하려는 것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 말고도 또 누군가가 아사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봐 준다니 기쁘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 곧 그녀는 무츠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무츠미를 혼자 차지하기 위해 아사노를 죽이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 이것이 그를 괴롭히지만 무츠미는 그에게 그녀를 여동생으로만 생각하라고 말한다. 며칠 후 신은 아사노를 그녀의 방으로 불러 게임을 하자고 말하는데 그 게임은 그의 훈련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츠미는 신이 게임을 매우 진지하게 한다고 말하며 지난번 신조가 그녀와 게임을 하려다 새밤을 꼬박 새우고 결국 기절했다고 한다. 아사노는 신이 주도하는 게임을 시작하고 신은 적들을 파괴하며 아사노는 점차 익숙해진다. 곧 그들은 최종 보스에 도달하는데 그 보스는 멈춰야 할 증기기관차였다. 그들은 가능한 한 색의 키를 두드리고 곧 엔진이 멈추면서 레벨을 클리어할 수 있게 된다.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한 기자가 외친다. 납치된 기차가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태운 채 스스로 멈췄다고. 그리고 모든 납치범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이것을 보고 그는 신이 단순히 현실에 인물을 목숨도 기회도 없는 게임으로 바꾼 것임을 깨닫는다. 이로 인해 압박감이 조금 더 커지고 그들은 다음 임무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임무는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밝혀진다. 테러리스트들이 헬리콥터를 탈취해서 핵발전소의 911을 공격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체르노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녀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며 조종을 시작합니다. 복잡한 지형을 가로지르며 적들을 공격합니다. 한편 아사노는 장애물을 통과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 막혀서 결국 버그가 걸리거나 벽을 통과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최종 보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며 뛰어오른 후 공중에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보스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놀랍게도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테러리스트들은 계획 B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한 번에 수백 대의 드론을 출격시켜 발전소를 파괴하려 한다. 심지어 신도 이것이 손 쓸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사노는 교활함을 발휘한다. 그리고 포션으로 보스를 부활시킨 후 그것을 이용해 적의 무리를 처치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컴퓨터에서 접속한 키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모든 드론을 파괴하며 게임에서 승리하고 테러 공격을 막는다. 하지만 신은 아사노가 버그를 악용하는 것에 불쾌해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2시간 동안 함께 플레이하라고 강요한다.